네, 오늘장 키워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가지고 와봤어요. 만기를 맞이해서 좀 프로그램 물량 들어오나 아니면 빠지나 좀 우려됐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나 또 올려줍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8천억 원 이상의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것도 장 막판 동시효과 구간대에 물량을 확 키우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던 오늘입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 게임주들 투자자분들 관심 참 많으시죠? 게임아이와 JC의 경우는 M&A에서 다른 게임주와 함께 합병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모른다라는 설이 돌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어제 그리고 오늘 움직임이었습니다. 타이어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는 오늘 6%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오늘 흐름이 참 좋았습니다. 이거요, 이제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겁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갤럭시 노트 2 올 가을쯤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게 탑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였던 하루입니다. 그런데 관련주들 뭐가 괜찮고 뭐가 나쁜지 또 옥석 가리기 해야 되겠죠? 진용준 대표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1870선 회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장 분석하고요. 내일장 또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한결자산관리 진용준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하도 잠잠해서요. 거의 한 2시 40분, 30분 이쯤 때까지 하루 변동폭이 10포인트도 채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 할 말 없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나 올라주네요. 그러게요. 일단 긴장을 하자 하도 말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게다가 또 내마녀. 그래서 긴장을 조금 하셨을 텐데 오후 들어서는 거의 졸릴 뻔했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수급적인 동향 크게 변화 없이 그대로 마무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좀 안정적인 무난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지금 일단 마무리된 상태를 본다면은 기존의 그 기관 쪽에서 사실 그 매도 우위 쪽 이야기가 갈수록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입도 있을 수는 있겠다 정도였는데 오늘 사실 장이 흘러가면서 스프레드라든지 아니면은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풀려가는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유입이 좀 더 많아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국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업종들 등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또 재밌는 것이 중소형주들의 강세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기존에 튀지 않았던 업종들이 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포기할 수는 없는 장이구나. 이런 예. 희망의 끈 놓지 않는 장이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무사히 지나갔고요. 이제 주말에 또 하나 예정돼 있잖아요. 올게 옵니다. 네. 그리스 재총선 이것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변수가 얼만큼의 영향을 줄지는 지금 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다만 이제 방향성을 결정해줄 한 방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모든 이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더더욱더 어떻게 좀 큰 흔들림 없이 넘어가지 네. 않았나. 그리고 장 초반에 심지어 외인들이 순매수 소폭 들어오는데 기대감도 컸을 법한데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매도를 일관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중소형주들이 속속 튀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것들 하나씩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는 그 애플이 내놓는다는 음성 인식 서비스 네. 시리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쭉 올라와 주더니 네. 오늘은 또 갤럭시 노트 2에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3랑 비교를 좀 하자면요. 네네. 갤럭시 노트는 일단 대상층이라든지 마케팅 컨셉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동시에 발매도 안 하고 오히려 좀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발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도 좀 그런 감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 노트 시리즈에서도 신제품, 그러니까 후발 버전의 이 출시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 여세 몰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을 뿐 사실 아직 상용화라는 것은 엄두도 못 내던 상황이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갤럭시 노트 2에도 사실 사자마자 이렇게 막 휘어진다고 사실 기대를 하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 초기 단계 정도의 어떤 패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제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초기 단계 패널을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가볍고 더 이제 수율이 괜찮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갤럭시 S3의 여세를 몰아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우리 그 엊그제도 얘기를 나눴었지만 아이폰 5가 언제 나올지 네네. 지금 좀 미뤄졌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 어쩌면은 대항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화면으로 계속 이 디스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거 네. 보니까 저는 상상으로 그걸 했어요.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네. 아니고 약간 깨짐을 방지하는 쪽으로 좀 강점을 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예. 일단은 가볍다는 게 일단 제일 큰 장점이고요. 네네. 아무래도 휴대기기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못했던 여러 가지들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휴대기기의 장점, 가볍고 또 얇고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저 진짜 지금 신기하네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런 휘어지는 건 중국에까지는 저렇게까지 도전을 하겠죠. 근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는 점도 예. 체크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갖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좀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모르는 종목들도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단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것들이 뭐 DSK나 아이컴포넌트 그리고 예. 잉크테크, 테라세미콘, 큐리어스 그리고 뭐 SSCP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여러 종목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괜찮게 유지되는 추세 이미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테라세미콘이라든지 DSK 이런 종목들은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요번에 시장 기대감 때문에 언급이 갑자기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추세 형성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좀 더 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게임주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서 브리핑을 할 때 이 업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NC소프트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JC와 게임아이 그리고 NC소프트가 합병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 던져지면서 어제 또 루머가 좀 돌기도 했어요. 회사 네. 측에서는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단 발뺌을 하긴 했는데 예. 또 어떻게 내다볼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건 뭐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까지 나와야 실제로 공식까지 떠야지 진짜인데 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불과 작년에 게임하이의 어떤 넥슨 인수 전에 나왔던 어떤 설들, 루머들을 네네.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요. 당시에 엔모사와의 인수합병이다 해가지고 얘기가 네네. 나왔었어요. 엠모사? 네, 그래서 NHN을 많이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사실 N으로 시작하는 게임 회사들이 많아요. 한 반 정도는 뭐 네. 네오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N모사가 그래요? 있는데 네네. 근데 결국에는 넥슨으로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거 또 엄청 큰 호재가 됐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몇 배를 갔었죠. 그런 기대감이 일단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뭐 지금 보이는 것만 볼 때가 아닙니다. 호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상태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도 맨 처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대부분은 사실 무근으로 처음엔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속단하기는 어느 쪽도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발표가 될 경우에는 어쩌면 NC소프트 이후로 추가적인 어떤 인수합병 급물살들이 몇 가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이긴 한데 게임업계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이런 부분들 작용을 할 경우에는 빠른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많이 올랐다가
순식간에 밀려났어요. 네.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간 투자자분들도 상당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일단 말씀하신 JC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어제 그 급등했을 때 외인이나 기관들은 정신없이 팔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개인들이 대부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JC나 게임아이 모두 그렇게 불안한 추세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 때문에 그 자리까지 찍어놓은 자리는 당연히 다시 상승할 때 반등하기 좀 어려운 어떤 매물벽이 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대를 돌파하고 난다면은 원래의 추세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손실풍은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 빠르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세에 따라서 반등폭을 좀 가늠해 가면서 단기간에 좀 고점에 그래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도 궁금해요. 이번에 게임아이 JC와 함께 인수 설로 올랐던 NC소프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에 좀 밀려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번에 신작 나오는 게 블레이드 앤 소울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경쟁사 게임은 뭐였죠? 그 디아블로 디아블로 말씀하신 3. 거죠? 예, 네. 예. 그것 때문에 좀 밀려났었는데 좀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 그 디아블로라는 것은요, 그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여성분들 이해를 못 하신다면은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프라다 샤넬백? 명품, 네, 샤넬백 네, 마찬가지입니다. 프라다백.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샤넬백이 12년간 새로운 제품이 안 나오다가 네. 많이들 염원을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딱 신상이 하고, 나왔을 때. 네, 그것도 오프라인에서 갑자기 발표. 그러면은 당장 가야죠. 그렇죠. 뭐 3,000명 줄 설 수도 있겠죠. 네, 그 네. 정도라서 그 정도로 마니아층을 든든하게 좀 갖고 있는 세계적인 게임이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디아블로 3 그리고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까지 두 가지의 대작이 올해 내에 출시를 예정을 해뒀기 때문에 게임 PC방 업계에서도 지금 매출이 최소 20%에서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벌써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파급력은 가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NC소프트의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지금 상용화는 안 됐기 때문에 오픈 베타까지만은 봤을 때는 반응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5년간 500억 이상의 투자라고 한다면 국내에서는 거의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스튜디오급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개발비와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또 NC소프트의 지금 경영상의 또 이슈들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게임의 어떤 성패 여부에 따라서 어떤 NC소프트의 경영진 그리고 향후 어떤 경영 방침까지 결정될 수 있다는 것 감안을 한다면은 정말 굵직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성공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또 종목 가운데로 떠올랐던 것이 타이어주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렇게 좋아요? 타이어주 물론 오늘 다 오르긴 했는데요. 특히 금호 타이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들어온 지 오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차트 움직임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왜 유독 금호 타이어가 각광받고 있는 것인지 네.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저도 이 금호 타이어 상당히 많이 오늘 노려봤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불과 한 1, 2주 전부터 저도 다른 타이어주를 집중을 좀 했었어요. 저희 같이 정의원 가족분들께 리딩을 네네. 드렸는데 그 정작 다른 타이어주가 떴어야 되는데 지금 금호 타이어가 많이 나르고 있는 이유. 이 경쟁사 대비 이 네. 원재료값 단가 하락에 따른 어떤 영업 레버리지 좀 좋아지는 게 아무래도 개선세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른 타업종보다도 기존의 1분기 실적에서는 아쉬움이 컸어요. 그래서 하락 부분도 상당히 컸는데 그것을 또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다른 타이어 업종들 모두 괜찮지만 그중에서 유난히 금호 타이어가 탄력이 상당히 강한 이유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최소한 잠정치 나올 때까지는 이 정도의 어떤 강세 움직임 그리고 관심도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잠정치라 하면 1, 3, 4, 한 7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나요? 그렇죠. 지금 7월이면 이제 6월이니까. 2분기 실적 네. 이제 속속 나오게 되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것이 되겠는데 한 목표가를 제시해 주신다면 한 어느 선까지 볼까요? 오늘 마감 가격이 16,0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뭐 기관 쪽에서는 2만 원 정도까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본다면 좀 기대를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상황인 만큼 1차 목표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한 18,000원 정도에서 꼭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기간 조정 정도는 받고선 넘어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금호 타이어까지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 살펴봤어요.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밤에 있을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세요.